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환계, 그 앞에 소화계에 의해서, 그 소화계 다음에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순환계는 크게 우리가 지금 혈액도 있고 심장,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보면은 먼저 순환계라는 거의 구성 요소를 먼저 보면요. 심장, 그 다음에 혈관, 이렇게 두 가지가 먼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요. 심장과 혈관은 기관에 속해요. 기관. 그러니까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은 심장 그리고 혈관.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이 있는데 이 혈액 같은 경우는 조직이에요. 혈액 조직.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봤었죠. 동물계의 그 구성 단계 할 때.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은 기관이지만 혈액은 조직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리가 순환계를 이루는 거고, 순환계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은 물질을 운반하는 거. 노폐물을 운반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운반하는 거를 우리는 순환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쭉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혈액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우리 혈액 조직이죠. 혈액은 일반적으로 섞여 있는 건데, 이 혈액을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분리하게 되면은 가장 아래쪽에 이제 남는 고체 성분인 혈구, 세포예요. 세포. 혈구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위쪽에는 물 성분인, 액체 성분인 혈장이 들어있는데, 비율이 뭐 45대 한 55 정도, 혈장이 조금 더 많다는 거 기억해 하시면 되겠고요. 그 혈장 속에 혈구가 이제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혈장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뭐냐면 물이에요. 물. 거의 대부분 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포도당, 무기염류, 그리고 뭐 비타민 같은 거 추가적으로 이런 애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혈장에는. 혈장의 성분은 물, 가장 대표적으로 물, 그 다음에 단백질, 포도당, 무기염류 같은 필요한 우리에게 소화해서 우리 영양소를 흡수했잖아요. 그 흡수한 것들이 혈액에 녹아서 이렇게 이동할 것인데, 이런 게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혈구는 세포인데 크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자, 적혈구는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이만큼 이 내용들은. 적혈구는 원반 모양의, 가운데가 움푹하게 파인 원반 모양의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적혈구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핵이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외워줘야 할 거. 핵이 없다. 적혈구는 핵이 없고,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적혈구의 가장 큰 특징이죠. 산소 운반. 그리고 그 수가 제일 많고요.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운반 써있구나. 산소 운반이 써있네요. 여기.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산소가 운반된다라는 거. 적혈구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백혈구인데, 백혈구는 크기가 가장 커요. 그리고 핵도 있어요. 근데 수는 가장 적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식균 작용. 그러니까 즉 방어 작용을 담당해요. 항체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이 적혈구들이 가서 이제 식균 작용, 말 그대로 세균을 잡아 먹으면서 이 세균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백혈구다. 우리 몸의 방어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게 백혈구, 핵이 있다는 거, 크기가 가장 크고 수가 가장 적다는 특징은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 크기가 가장 작아요. 혈소판은 크기가 가장 작고, 얘도 핵이 없어요. 얘도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백혈구랑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적혈구만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핵이 없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혈소판도 핵이 없는 거. 그 다음에 크기가 가장 작고, 얘가 하는 기능은 뭐냐? 혈액 응고 기능이다. 이것도 일종의 방어작용 중에 하나예요. 혈액을 응고시켜서 외부로부터 더 이상의 세균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혈소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각각의 특징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혈액의 기본적인 기능, 혈액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운반작용을 한다. 뭘 운반시킬 거냐? 물이나 단백질, 포도당, 무기염류, 바이타민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각각의 세포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세포가 그 포도당을 토대로 에너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에너지를 만들면은 생성되는 노폐물을 다시 운반해서 배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반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물이 가장 많이 운반작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작용, 아까 여기 했던 백혈구죠. 백혈구가 뭘 하냐면은 방어작용, 여기서는 항체라는 것도 만든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체가 뭐냐면은 그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들과 싸울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그 어떤 세포들을 얘기하는 건데, 항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식균작용을 통해서 직접 세균들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고요. 마찬가지로 혈소판도 우리 혈액을 응고시켜서 외부로부터 다른 물질들이 더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방어작용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절작용인데, 얘도 이제 물이 대표적이겠죠. 조절작용. 물 안에 녹아져 있는 우리 뭐 바이타민이라든지 무기염류들이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뭐 호르몬 같은 애들이, 또는
뭐 다 물에 이제 이동돼가지고 물에 녹아서 혈장에 의해서 혈액에 의해서 이동이 되면서 우리 몸을 조절할 수 있다.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체온 유지. 이게 중요하죠. 요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죠.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해서 혈액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심장이죠. 심장. 자, 되게 중요합니다. 요 그림을 간단하게 좀 그려놨는데 요 그림도 아셔야 되고 다음번에 이제 순환 과정, 우리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까지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조만 먼저 볼게요. 구조는 이심방, 이심실 구조이다라고 해서 심방,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할 게 뭐냐면 심장은 자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뛰죠. 저절로. 심장은 계속해서 저절로 전기 신호. 우심방, 여기 우심방인데 우심방에서 계속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그 자극에 의해서 심장이 저절로 수축과 이완 이런 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심방, 심실의 구조 설명하고 그다음에 심장이 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건데 먼저 그 심방. 자, 이제 보시면은 내가 그림을 일부러 파랗게 그려놓고 빨갛게 그려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갛게 파랗게 그림을 좀 나눠 그려놨는데 이 색깔이 좀 중요해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래서 일단은 심방부터 먼저 할 건데 심방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이니까 이제 작은 거고 이 심실은 우리 거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실. 방보다는 크죠. 거실이. 그래서 심방은 좀 작은 구조, 심실은 좀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주의할 건데. 자, 우리 심장은 보통 어디에 있냐면 몸의 가운데 있어요. 정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왼쪽이 완전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서 왼쪽을 살짝 틀어지는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쪽이 이게 방인데 이게 방이 작은죠? 작은 거니까 방 이쪽이 크고 기다란 게 실이에요. 거실, 심실.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되냐면 우심방이 되는데 자,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가 우심방이다. 이거를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우심방. 자, 이게 왜 우심방이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심장은 가운데, 내 몸의 가운데에서 왼쪽을 향해 있다고 하는데 이쪽 손이 내 왼손이거든요. 왼손.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왼쪽인데 이쪽이 왼쪽인데 너희가 바라봤을 때, 즉 나를 바라봤을 때의 입장에서는 이 오른쪽이 이쪽이고 바로 여기 우심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쪽이 왼손이니까 이쪽이 왼쪽 좌심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쪽 손이 오른손, 이쪽이 무슨 방? 우심방.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왼쪽이 우심방이래요. 우리가 바라본 거는 거꾸로 보니까 거울 놓고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우심방이다. 우심방. 자, 우심방은요 혈액이 들어오는 곳.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요.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고 정맥과 연결돼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맥과 연결돼 있다. 자, 심방은요 정맥과 연결돼 있어요.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항상 혈액이 들어오는 곳은 정맥, 나가는 곳은 동맥이 되는 건데, 자, 이게 우심방이고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혈액들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소화할 때 우리 이게 대정맥, 정맥인데 상대정맥, 하대정맥 이렇게 두 가지 나왔던 거 해서 얘가 바로 대정맥이 돼요. 대정맥 크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두 갈래로 쓴 건데 뭐 한 갈래로 해도 상관없어요. 대정맥, 이게 여기서 이제 위에 있으니까 상대정맥,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하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맥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다. 혈액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심방 쪽으로 들어간다. 됐죠? 심방으로, 정맥에서부터 심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어디냐면 심실이죠. 심실. 여기는 이제 우심실이 돼요. 심실. 좀 더 큰 방이죠. 그러니까 심방 다음에 심실을 거쳐가요. 심방에서 심실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나가는 쪽이니까 동맥이 되겠죠. 동맥. 그러니까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이고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 거냐면은 동맥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우심실 같은 경우는 폐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폐동맥. 그러니까 이제 이 명칭을 헷갈리지 않게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무조건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기관을 향한 동맥이라고 붙이면 돼. 이 우심실에서는 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폐동맥이 되는 거야. 폐동맥. 그래서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으로 거쳐간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거, 요거는 이제 좌심방, 좌심실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은 우리가 좌심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은 좌심실이 되겠죠.
좌심방, 좌심실. 그래서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좌심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껍다. 심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근육인데 특히 좌심실의 근육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 이유는 심실에서 나가는 혈액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동맥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얘가 어디로 나갈 거냐면은 이 심실에 나가는 게 대동맥, 여기는 이제 몸으로 나가요. 그래서 대동맥이야.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심실에서 나가는 피는 우리 온몸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압력으로 쥐어짜서 혈압을 아주 높여서 엄청나게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보내야 돼요. 온몸을 그래야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심실은 두께가 가장 두껍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나는 좌심실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좌심실 먼저 설명할 거거든요. 좌심실에서 몸으로 나간다는 거. 됐죠? 좌심실이 몸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육의 두께가 되게 두껍다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폐정맥이래요. 자, 심방,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폐정맥 이렇게 연결돼서 얘도 이제 보시면은 얘는 붉은색으로 쓸게요. 폐로부터 우리 몸으로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폐정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액이 이동하는 경로는 폐정맥에서 들어와서 좌심방 거쳐서 좌심실로 다시 이렇게 나가는 구조. 따라서 대동맥으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대동맥으로 나간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혈액의 흐름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우리가 일단 먼저 구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대정맥, 대동맥, 폐정맥, 폐동맥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심장의 구조만 먼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심방에서 아까 뭐가 있었나 그랬냐면은 자동성을 만들어주는 요소. 우심방에서 자꾸 심장에 자극을 줘서 얘가 계속해서 수축 이완을 할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막.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은 역할이 뭐냐면 이따 정맥 때도 나와요. 판막은 혈액의 역류 방지. 역류를 방지하는 요소가 있어. 역류 방지. 가장 중요하죠.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혈액이라는 건 반드시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심실에서 동맥 쪽으로 흘러요. 정맥, 심방, 심실, 동맥 쪽으로 흐르는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혈액이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거꾸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마다 판막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판막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방 쪽에서 심실 쪽으로 이동한 혈액은 다시 심방 쪽으로 안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판막이 군데군데 존재하는데 지금 내가 총 4개를 군데를 설명해 놨어요. 지금 이렇게 4군데 녹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바로 판막의 위치가 되는 건데 보세요. 처음에 심방과 심실 사이, 즉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판이 하나 있고요. 판막이. 그 다음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 각각 2개 존재한다. 하나씩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실과 동맥에, 그러니까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판막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기 전에 판막이 또 하나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판막은 총 심장에서만 4개가 존재하고요. 요게 학교에서 혹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건데, 요 우심방과 우심실, 즉 우심방과 우심실에 있는 판막은 삼천판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판의 구조가 3개로 돼 있어요. 판 3천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좌심방과 좌심실, 좌심방과 좌심실에는 2천판이라고 해서 판막의 구조가 2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3천판, 2천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명칭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뭐 얘기 안 했으면, 언급 안 했으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무슨 판막이 있냐면은 반월판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달 모양이야. 반달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월판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렇게 해서 요게 2개가 반월판. 자, 여기 보시면은 요 2개가 반월판이고요. 여기가 3천판, 여기가 2천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우리가 정리하고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조 같은 경우는. 근데 요게 되게 보기가 불편해서 이따 간략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순환 과정 다시 한번 볼 건데 일단 이렇게 심장의 구조는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심장은 있잖아요. 혈액을 계속해서 우리 온몸으로 또는 폐 쪽으로 혈액을 계속 공급해주고 이제 계속해서 높은 압력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에 의해서 계속해서 혈액을 펌프질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심장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이제 뛰고 있는 건데
요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인데, 자, 이 순서를 좀 보시면은, 먼저, 요거만, 그냥, 이것도 안 했으면, 학교에서 안 했으면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먼저 심방과, 심실이 이완을 해요, 이완. 이완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근육이 풀어져가지고 방의 구조를 넓히는 거죠. 공간을 넓혀. 그러니까, 심방과 심실이 동시에 이완을 해서 혈액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기 판막 있는 기준 보시면은, 여기는 판막이 없으니까 심방 사이의 혈액은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 못 가죠. 근데 방이 두 개가 다 커지는 거야. 심방, 심실 두 개가, 네 개가 다 방이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혈액이 들어오냐면 정맥에서 심방 쪽으로 혈액이 들어오겠죠. 자, 우심방에서 대정맥에서 혈액이 심방이 커졌으니까 혈액이 쭉 들어와요.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 못 가지만, 그리고 동맥에서 심실도 마찬가지로 판막이 있으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심장 전체가 이완을 하게 되면은, 심방과 심실이 이완을 하게 되면은 혈액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정맥에서 심방 쪽으로 이동해서 정맥이 이제 심방이 채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심방이 수축을 해요. 심방만 수축을 해요. 심방이 수축한다. 그럼 이제 수축한다는 얘기 꽉 쥐어 짠다는 얘기죠. 심방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판막을 열어버리고 심실 쪽으로 혈액이 이동돼요. 심실 쪽으로.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혈액이 이동된다. 근데 뭐, 이거 수축됐으니까 정맥에서 심방으로 혈액이 안 들어오겠지만, 일단 심방에 있던 혈액들이 전부 다 심실 쪽으로 이동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심실이 수축하죠. 심실이 수축을 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심실이 수축하니까 이제 심실이 수축해서 꽉 쥐었자면은 같은 방법으로 판막 쪽에 이 심방 쪽으로는 이동을 못해요. 판막은 한쪽으로만 전류를 흐르기 때문에 이게 심방과 심실이 판막이 닫혀 있으면은 심실에서 심방으로는 이동 못하고 다만 이 반월판을 열고 동맥 쪽으로 나가죠. 혈액이 심실에서 동맥 쪽으로 혈액이 다시 이동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다시 이 과정을 이렇게 돌아가죠. 다시 그래서 심방과 심실이 이완되고 심방 수축, 심실 수축, 다시 이완, 수축, 수축 이렇게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것들이 이 두 개의 이 구조가 똑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혈액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학교에서 하면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은 되겠죠. 심방, 심실 이완, 그 다음에 심방 수축, 심실 수축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 됐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도 기관인데 혈관을 기관이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혈관은 기관이에요. 모든 이 혈관들이 온몸에 퍼져 있는 기관인데 이 혈관을 보시면은 지금 내가 순서를 좀 간단하게 써놨는데 요거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음번에 또 정리할 거예요. 자, 뭐든지 혈관에서 출발하기 전 심장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심실을 기준으로 잡아요. 심실을. 그래서 심실을 기준으로 잡는 거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까 이제 좌심실을 먼저 기준을 잡으면은 여기다 쓸게요. 일단 좌심실이라고 쓸게요. 그럼 좌심실에서 연결되는 혈관이 어떤 거냐면 대동맥이죠. 자, 대동맥으로 들어가요. 대동맥. 그럼 대동맥에 들어간 이 피들은 혈액은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해서 정맥을 거쳐서 다시 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모세혈관 거치죠. 모세혈관. 그죠? 모세혈관 거치는데 이때 이 모세혈관들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요 조직세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직세포.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액들은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서 온몸에 있는 조직에 있는 세포들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구나. 여기서 이제 물질교환이라는 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 순환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물질교환이에요. 물질교환. 그러니까 모세혈관 쪽에서 물질교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정맥으로 들어오는 거죠. 정맥은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 혈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심방인데 그게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정맥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여기다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은 몸을 타고 들어왔으니까 대정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쪽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대정맥을 쓰고 여기다가는 우리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쓰는데 색깔을 바꿨었어요. 색깔을 바꿨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꿨었어. 동맥은 보통 빨간색 쓰고 우리 지금 폐정맥 이쪽은 빨간색 썼죠. 그 다음에 정맥도 파란색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다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대정맥. 여기도 대정맥 파란색으로 쓰고 있죠. 자,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쓰는 부분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산소가 많은 혈액,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론 책에서도 색깔을 구분해 놓는 책도 있고 구분 안 하는 것도 저는 상관없는 건데, 조금 더 생각을 할 거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붉은색으로 쓰는 거 있죠. 지금 요 위에 경로, 여기 경로, 여기 경로, 여기 경로는 어떤 거냐면은 그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리 얘기할게요. 얘는 동맥혈이라고 해요. 동맥혈. 자, 됐죠? 동맥혈이라고 한다. 무슨 뜻이냐? 산소가 많다는 뜻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폐를 통해서 폐를 한번 거쳐오면은 산소가 되게 풍부해질 거예요. 이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서 산소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온몸에다가 조직세포에다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좌심실에서 출발하는 피들은, 혈액들은 온몸을 타고서는 영양소랑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 좌심실 빨간색인 이유는 산소가 많아야 돼요. 산소가 없는 혈액을 줄 수는 없으니까 산소가 많은 혈액이 들어있을 거다. 좌쪽, 그다음에 이제 대동맥으로 연결돼서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하는데 뭘 교환할 거냐면 산소, 영양소, 노폐물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교환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세포랑 연결되면서 산소를 줬죠. 그럼 산소가 없어질 거 아니야. 혈액 속에 산소의 농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혈액으로 바뀌죠. 이걸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혈액, 산소가 부족한. 이거 다시 쓰면은 산소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풍부하다라고 하기 좀 그런데, 좀 많은 혈액이죠. 산소가 부족하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정맥혈이라고 하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왔을 거기 때문에 얘는 산소가 없는 혈액들을 정맥혈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정맥혈. 그래서 자, 여기 조직세포에서 물질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대정맥으로 들어올 때는 산소가 없어.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래서 파란색 쓴 거예요. 우심방으로 들어왔어. 우심방으로 들어오면은 산소가 없죠. 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자, 밑에 하나 더 정리할게요. 밑에는 뭘 정리할 거냐면은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자, 우심방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심실 따라서 어디를 갈 거냐면 폐로 나간다 그랬죠. 이제 왜냐면은 산소를 새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 여기 출발은 뭐냐면요, 우심실이에요. 맞죠? 우심실. 자, 우심방으로 들어왔죠. 여기 우심방 들어와서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우심실.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냐면 폐동맥으로 가죠. 폐동맥. 됐죠? 아직까지 파란색이에요. 산소가 없어. 폐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우리 모세혈관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폐에 있는 세포, 폐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폐포,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은 그 기체교환, 우리 호흡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폐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포랑 이제 산소를 다시 공급받고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그다음에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다시 여기다 넘겨주겠죠. 그래서 이 폐포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폐에서부터 심장으로 들어가는 폐정맥이 되겠죠. 자, 여기는 폐정맥이 되는데, 자, 이제는 산소가 많아졌어요. 맞죠? 산소가 많아졌어. 폐포에서 산소를 교환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산소가 다시 많아졌어. 그래서 여기는 폐정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니? 폐정맥으로 와서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좌심방. 그래서 다시 좌심실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고, 내가 다음번 이 내용에서는 다시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이해 안 돼도 넘어가도 괜찮고요. 이게 괜찮으면은, 이게 충분히 이해되면은 이대로 그냥 외워놓으셔도 돼요. 이대로 암기를 해놓으셔가지고 미리 동맥혈, 정맥혈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동맥혈이다, 산소가 없는 혈액은 정맥혈이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뭘 기억해놔야 되면은 폐를 한번 거치면 산소가 많아질 것이다.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폐를 통과한 순간부터는 정맥혈로 바뀌고, 폐정맥, 폐를 나가서, 그러니까 폐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혈액이 들어오니까 폐정맥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좌심방에 연결돼서 폐정맥에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출발해서 대동맥, 조직세포까지 갈 건데, 모세혈관까지 갈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혈관 보면서 간단하게 좀, 간단하지도 않죠. 되게 자세하게 봤긴 했는데, 요 혈액 순환 과정을 지금 정리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사실 뭐였어, 원래? 우리가 여기서 해줬어야 될 거는 이거죠.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정맥으로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 순서가.
그래서 동맥에서요 출발해서 모세혈관 거치고 정맥으로 들어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혈관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순서를 가진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각각의 동맥, 모세혈관, 정맥에 대한 특징을 볼 건데요. 동맥은 뭐 키워드만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몸의 안쪽에 깊숙하게 분포해 있어요. 얘는 혈압이 되게 높아. 왜 혈압이 높아야 되냐면은 이 좌심실에서 또는 심실에서 꽉 쥐어짜가지고 혈관 쪽으로 혈액을 보내주죠. 그러니까 압력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몸 바깥에 있으면 안 돼. 안쪽에, 되도록 안쪽에 깊숙한 곳에 분포해 있다. 되게 중요한 혈관이에요, 얘는. 그래서 혈관벽이 되게 두꺼워야 돼요. 왜? 굉장히 강한 압력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혈관벽도 되게 두껍고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탄력성이 없으면 되게 단단하면은 이게 혈관이 찢어질 수도 있고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탄탄한 탄력성이 좋은 고무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우리가 혈액이 뿜어져 나갈 때 보시면은 맥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맥박. 그렇죠? 맥박. 그 심실이 쫙쫙 쥐어짜면서 혈액이 나가는 그 압력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맥박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동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모세혈관. 자, 모세혈관은 아까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세혈관이 이게 동맥에서 정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동맥에서 동맥혈이죠. 그 다음에 정맥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동글동글하게 뭐냐면 조직세포예요. 모세혈관과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조직세포가 연결되어 있고 또는 세포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동글동글한 거랑 연결되면서 얘는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그물 모양이고요. 총 단면적이 가장 넓다. 되게 중요해요. 총 단면적이 가장 넓다. 그래서 얘는 단면적이 넓어지면서 혈류 속도는 늘어지거든요. 혈류 속도, 혈액이 흘러가는 속도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혈관을 이동하다가 이가 그물처럼 쫙 퍼지면서 넓은 면적을 가지게 돼요. 넓은 면적을 가지면서 속도가 확 느려지죠. 그러면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조직세포들과 물질 교환을 하기 시작하죠. 물질 교환. 여기서 말하는 물질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던 산소를 주고 영양소를 주고 세포한테 조직세포일 때는 산소를 주고 또 영양소를 줄 것이고요. 노폐물 받아올 것이고 이산화탄소 받아올 것이고 그 다음 페포랑 이런 물질 교환을 할 때는 페포한테는 산소를 받아오겠죠. 이산화탄소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 모세혈관들은 물질 교환을 할 것이고요. 되게 두께가 얇다. 세포 한 겹 정도의 두께이고 적혈구 한두 개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얇고 가는 그래서 단면적은 하지만 되게 얇지만 단면적은 가장 넓은 너무나 넓게 퍼져 있는 그물처럼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모세혈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정맥인데요. 정맥은 몸의 바깥쪽에 분포해 있고 피부 가까이 분포해 있다. 우리가 이제 보는 혈관들은 정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 놔가지고 혈액 뽑는 것도 정맥. 혈압이 제일 낮고요. 근육에 의해서 이동해요. 왜냐면 얘는 혈압이 되게 낮아서 이제 동맥에는 혈압이 되게 세겠죠. 심장이 막 뿜어내니까. 근데 이게 모세혈관 한번 거쳐서 느려진 다음에 그 속도가 다시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좀 혈액의 속도가 느리고요. 근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쏴줘서 혈액을 이동시킨다는 거. 두께 굉장히 얇고요. 탄력성 없고요. 판막이 존재한다는 거. 왜 판막 존재하니?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은 역류가 될 수 있어요. 혈압이 너무 낮고 속도가 느려가지고 자칫하면은 혈액이 거꾸로 역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판막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면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은 이렇게는 이동하지만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중간중간에 판막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림상에도 표시했다시피 동맥은 혈관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그 다음에 얘는 정맥은 혈관벽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동맥에 비해선 좀 얇아요. 이렇게 구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은 조금 심화적으로 그래프까지 한번 해석할 테니까 이거 좀 다시 지우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그 혈관 우리 마저 못했던 거 그래프 해석을 좀 할 건데 요 혈관에서 이제 보시면은 혈압의 그래프, 그 다음에 총 단면적, 그 다음에 혈류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지금 혈압이 가장 높은 쪽이 어디냐면은 이쪽이죠. 이게 동맥이죠, 동맥. 이쪽이 동맥 쪽에 해당되는 그래프일 것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120에서 80까지 동맥은 그 심장이 이제 박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혈압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위아래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동맥. 그 다음에 혈압이 낮아지는 쪽 어딜까요? 모세혈관 쪽이죠. 모세혈관 쪽으로 가면서 낮아질 것이고 이제 정맥 쪽으로 하면 쭉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이 정도까지만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단면적은 여기 또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가 동맥이죠.
동맥, 그 다음에 단면적이 가장 넓은 쪽, 이쪽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모세혈관 쪽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맥 쪽인데, 정맥 쪽이 조금 단면적은 동맥보다 조금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뭐큰 차이는 안 나는 거고, 모세혈관이 가장 높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총 단면적과 혈류 속도는 반비례할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이쪽이 동맥 쪽이겠죠. 이쪽이 동맥 쪽. 그 다음에 혈류 속도 가장 느린 이쪽이 모세혈관 쪽. 모세혈관. 그다음에 여기가 다 정맥 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기는 이제 정맥이 지금 다 표시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니까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혈압은 어디가 제일 높은지 외우셔야 돼요. 전부 다. 두께, 동맥이 제일 높고 혈압, 동맥이 제일 높죠.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으로 혈압은 낮아질 것이고, 두께는 동맥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 정맥, 그 다음 모세혈관. 세포 한 겹밖에 안 되는 매우 얇은 그 두께를 가지는 게 모세혈관이고, 총단면적 되게 중요하죠. 모세혈관이 제일 넓다. 그 다음에 정맥, 동맥 순으로 가고, 혈류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르고 정맥, 모세혈관이 제일 느리다 라는 거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총단면적이 되게 중요해요. 총단면적이 모세혈관이 제일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혈류속도가 제일 느려지면서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표면적과 단면적은 좀 다르긴 한데, 표면적이 넓어서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한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적에 따라서는 속도가 달라져. 혈류 속도가 달라져요.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총 단면이 혈관의 단면을 얘기하는 거죠. 요 혈관의 요 단면이 넓어지니까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를 내요. 이게 유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단면적과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거와 별개로 표면적, 닿아 있는 면적, 조직세포와 닿아 있는 면적도 넓어지는 건 맞는데, 이 단면적과 속도,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어서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표면적이 넓어서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한다. 이거 마치 우리 소장의 융털 같은 거, 또는 폐포, 나중에 호흡 때 배우는 폐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조직세포와 모세혈관이 맞닿아 있는 면적이 넓다는 뜻이고, 얘는 그 다음에 그와 별개로 속도는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마지막으로 혈액순환. 자, 우리는 요거 하나 정리해가지고 요걸 다 암기할 줄 알면은, 다 암기하면은 이 혈액에 관련된 이야기, 혈관의 그 순환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좌심실 내가 먼저 시작한다 그랬죠. 좌심실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본인이 편한 대로 그림을 그릴 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반드시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이 심방, 심실, 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기준으로 잡아놓고요. 자, 좌심실에 먼저 출발을 할게요. 좌심실 출발을 하는데, 분명히 좌심실에 출발을 하는 피는, 혈액은 동맥혈이 돼야 되죠. 동맥혈. 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동맥혈인데, 산소가 풍부해야 돼요. 어딜 가야 되니까? 우리 몸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쓸 수 있는 혈관은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쓰면 되겠죠. 온몸을 돌아가는 대동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했네. 이 심장의 구조 중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판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막. 판막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하나, 심실과 동맥 사이에 하나 이렇게 있다 그랬죠. 거꾸로 역류가 안 되게끔 심방과 심실 사이에 하나,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 얘도 동맥인데 지금 심실에서 나가는 게 동맥이니까 이렇게 해서 판막 구조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맥이죠. 자, 대동맥이 들어가서 몸으로 들어왔어요. 자, 온몸으로 돌아오는데, 저 몸으로 들어오면서, 자,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줄 거냐면은 산소를 주죠. 또 영양소도 줘요. 이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바이타민 같은 것들을 다 조직세포로 주고요. 산소랑 영양소를. 받아오는 거는 뭘 받아오냐면은 이 조직세포가 세포 호흡한 결과, 에너지를 만들어낸 결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노폐물이죠. 노폐물을 다시 받아와요. 모세혈관이. 그래서 몸으로 다시 이제 몸에서 나와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는 대정맥. 이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색깔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냐면은 몸에서 조직세포랑 모세혈관이 이 물질 교환을 해서 산소를 줘버렸고, 그 다음에 이산탄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얘는 정맥혈이 되는 거죠. 파란색 부분. 정맥혈. 우심방 들어오고 이제 우심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로 가겠죠.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좌심실에 나가서 대동맥, 온몸,
그 다음에 대정맥, 우심실로 들어오는 요 혈액들은 지금 몸을 한 바퀴 돌아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쪽으로 지금 좌심실부터 시작해서 요로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를 우리는 온몸 순환이다라고 얘기해요. 온몸 순환, 대순환이라고도 얘기 상관없어요. 온몸 순환, 대순환 이렇게 전체를 온몸을 한 바퀴 돌아오는 순환 과정을 표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심방에 들어온 혈액은 아직까지 정맥혈 맞죠? 정맥혈, 우심실도 정맥혈. 심실 나가죠. 어디로 나갈 거냐면 폐로 갈 거예요. 산소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심실 혈액이 나가는 곳 동맥 연결돼 있죠. 어디랑 연결돼 있어? 폐랑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폐동맥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폐동맥까지는 정맥혈 맞죠? 근데 폐에 도달을 해서 폐에 와서 이제 산소를 받아오겠죠. 이 혈관이 혈액이. 그러면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이제 또 교환이 일어날 건데 어떤 게 있냐면은 폐포에서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주는 거. 모세혈관이 폐포에게 줘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를 주겠죠. 영양소 노폐물은 주지 않아요. 노폐물은 우리 나중에 그 배설 배울 때 홈파 때에서 가서 하는 거고. 자, 폐포는 산소를 모세혈관 쪽으로 주죠. 산소를 준다 라고 해서 얘가 다시 폐에서 나올 때는 동맥혈로 바뀌었죠. 산소가 이제 풍부해졌으니까. 그리고 얘는 폐에서 나와서 좌심방,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정맥이죠. 근데 폐에서 들어가니까 폐정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좌심지방, 좌심실에 다시 이제 넘어가서 심실에서 다시 출발해서 이렇게.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쭉 돌고 돌아서 계속 반복하는 거를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온몸을 돌면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해서 혈액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 요렇게 돌아오는 거죠. 폐를 통과하는 순환은 우리가 이거를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이렇게 알아놓으면 전체적인 과정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이 정리가 될 거니까 요거를 직접 한번 다시 써보고 그림 그려보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우리가 지금 그 수환 과정까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됐죠?